지금부터 책 파란 장미의 부활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판 기념식은 여는마당, 축하마당, 그리고 이야기마당, 닫는마당 4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는마당을 우리 지역의 촛불 가수 강현수님의 노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 곡은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떠나가는 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현수입니다. 출판 기념에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노래를 연습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람이라면 참 억울하기도 하셨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시 또 힘차게 부활하시는 모습에 또 그 현장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지난 겨울에 또 추웠지만 또 뜨거운 겨울을 함께 했던 기억으로 또 큰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셨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꽃에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그곳이 어디매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노출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나를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두 번째 전해드릴 노래는 소라 푸르는 소라인데요. MBC에 소개가 됐었어요. 검찰권의 오남용 대표적인 사례로 그 정도로 참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를 믿지 못하고 우리 정 교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만큼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공작 안에서 너무 힘드셨을 또 우리 정혜태 교수님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또 노래를 배우셔요. 우리 정혜태 교수님 어머님 저한테 노래를 배우시는데 이 노래는 또 그분이 가실 길도 이어져 있지만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연결이 돼서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친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쳐 가리라.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쳐 가리라.
세 번째 노래는 앵콜을 해야 부르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앵콜 3번 하겠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네, 세 번째 노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오늘 우리 화려하게 또 힘차게 비상하시는 분에게 힘을 좀 모아주는 의미로 준비를 해온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실만한 노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보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르치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별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이겁니다.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대는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별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대는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우리 참사랑. 고맙습니다. 마지막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좀 무르익나요? 예, 지금 저희가 여는 마당 하고 있는데 저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우리가 같이 힘차게 열어야지 그 10년 동안 유배됐던 정연태가 크게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은 바로 임동차은 풍류 아티스트의 제자분들인 타타라의 공연으로 더욱 열기를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타라 공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타랑입니다. 사실 방금 앞에서 노래하시는데 저희 대기실에서 완전 춤추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마음 같아선 뛰어나오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정연태 선생님께서 파란 장미의 부활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주해서 왔습니다. 오늘 정연태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부를 노래는 삼산 정연태 선생님께서 쓰신 남해처럼 이라는 시에 임동창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서 선물해 주셨어요. 연습하면서 시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시를 들으면서 정연태 선생님이 이 남해의 자연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꼈고,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자연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남해처럼 삼산 정현태. 남해에선 갈치가 타고 온 난류와 명태가 타고 온 한류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춘다. 남해에선 섬진강 맑은 물과 남해의 푸른 물이 뒤섞여 황금 어장이 된다. 남해에선 찬란한 일출도 장엄한 일몰도 다 볼 수 있다. 둘이 하나가 되면 더욱 커진다. 서로 어우러지면 더욱 풍요로워진다. 남해처럼, 남해처럼. 둘이 하나가 되면 더욱 커진다. 서로 어우러지면 남해처럼
번째 준비한 노래는 정연태 선생님께서 이 곡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요청해 주신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곡인데요. 임동창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노래예요. 이 노래는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 때 메인 곡으로 많이 불린 노래고, 특히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자비로운 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자연 사랑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이렇다 우리 기운 뻑꾹뻑꾹 우리 기운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이렇다 우리 기운 뻑꾹뻑꾹 우리 기운 되찾아 우리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노래보다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부탁드립니다. 앵콜. 저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앵콜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랑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릴 때 판소리를 했고, 저는 정가를 바탕으로 한 노래와 가요 등 여러 장르를 했는데, 이 친구는 또 목소리가 낮고 저는 높아요. 이렇게 다른 저희 둘이 싸우지 않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라고 해서 조화를 이뤘을 때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옵니다. 판소리, 쑥대머리와 대중가요,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임동창 선생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특성에 맞게 편곡해 주신 일명 쑥돌이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쑥대머리 꽃 피는 귀신 형용 백성의 정마곡방 잠자리여 봄이 왔건만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언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감자우렸던
내가 보았으니 언제나 말이 없는 저울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한양가신 우리 남군 이몽룡 몽룡 언제나 돌아오나 그리운 내 남군. 내가 데려올게. 돌아와요 남해 바다 그리운 정현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이 많아서 흥도 많습니다. 우리 정현태 그 작가님께서는 10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동안 그 한이 시가 되고 또 시가 이렇게 노래가 되어서 우리 여는 마당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강연수 가수님과 그리고 타타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정식으로 파란 장미의 부활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는데요. 일어서기 어려우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민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산하에 가신 선열을 위해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한근의 책을 축하하는 날이자 10년 유배를 견디며 돌아온 한 사람의 기항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한 대의 박수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저자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현태입니다. 내빈 소개는 멀리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특별한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0년 세월 찬바람을 함께 맞으면서 저를 지켜주셨던 우리 정원주 회장님과 우리 대동회 회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일어서시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하고 19명이 같이 대법원 선고를 받고 10년 세월을 고생했는데 김주석 전 회장님과 김봉주
동도마 마을 이장님께서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숙준 또 우리 김정희 전 명예군수님을 비롯해서 김재기 전 의원님, 정하룡 노인위원회 위원장님, 김영근, 박한두, 이한희 고문님, 이분들은 노무현 재단의 고문님들이십니다. 우리 정규순 스님도 앉아 계시네요. 모두 우리 노무현 재단 고문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아울러 순서를 놓칠 것 같아서 우리 박문철 노무현 재단 경남 지역위원회 사무처장님이 창원에서 멀리 달려와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앞에 사제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 허승학 신부님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남해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신부님은 자동차도 없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상주나 미조나 은점에 공소를 가는데 제가 복사가 돼서 뒤에 따라서 이렇게 매미새끼처럼 신부님이 이렇게 허리를 붙잡으면 신부님은 장난스럽게도 더 속도를 내셔가지고 제가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달리셨는데 제 가슴 속에 정의감을 굳건하게 심어주고 가신 허승학 씨. 제가 수배 중에 진해 여자동 성당에 주임 신부로 계실 때 일요일 찾아가니까 니 이렇게 검문검색 심한데 웃지 왔노? 그렇게 놀라시더니만 요 행사들이 쫙 깔려있다. 내 미사 마치면 이 사람들 데려가서 정신 먹을 테니까 살짝 빠져나가라 이러시면서 퇴장 선거로 오늘은 1월 1일이니까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국가를 부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님이 애국가를 전 신자들이 따라서 부르는 아주 재미난 그 상황이 책에도 나옵니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선물을 주시고 지금도 큰 스승이시고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 같은 우리 권정호 전 교육관님 네 분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집안 형님이고 제가 10년 동안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렸을 때마다 저를 안타까워하고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정대윤 지금은 굿모닝 병원의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네 분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주 수부농협 사업장님을 오래 하셨죠. 여기 자리에는 위대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민주화운동을 해서 전부 감옥으로 쫓겨가고 할 때 민가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의장을 하시고 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가 꺾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하셨던 우리 이춘 작가의 어머니 이청자 여사님께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돌아가신 창선의 이해주 전 열린우리당 남해 지역위원장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을 좀 주목해가지고 앞으로 신문도 많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오신 우리 갈상돈 진주 전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앞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닦겠다라고 나서신 강춘석 사천시 민주평등 신임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진 하동연락소장님, 조민규 사천연락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하동수목회 김옥주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아까 손집에 있습니다. 사천시의 아름다운 사람들도 오셨습니다. 앞에 앉아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내 소개를 하는데 혹시 빠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해가 전국에서 6개 군을 뽑는 인구 소멸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셨죠. 지금 아마 그 교육 때문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가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장충남 군수님 오셨습니다. 남해도 민주당 이름으로 삼선 도의원이 있습니다. 유경환 도의원이고 지금은 사천 남해 하동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환 도의원. 남해 지금 하북만 정현옥 의원님 아까 오셨는데 오늘 예산 심의 중이라 왔다 가셨고요. 정영서 하동군의회 부의장님, 김혜수 의원님, 최민기 의원님, 또 사천시의회 최동환 의원님 지금 앉아 계신데 함께 오셨습니다. 정문환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는 농어촌 그 국민걸기대회에서도 주부까지 치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농민들과 함께 농심을 어루만지는 박대영, 이현영, 유성식, 박세봉 조합장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준 마늘연구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남해군 민주평통협의회장님 앉아 계십니다. 아까 멀리서 온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빠졌는데요. 우리 오인태 경남 교육감 후보님 제 친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신입 이사님이랑 다 보이시는데 문학회장님 다 생략하고 이 앞에 이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 왼쪽에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영자 제 외숙모님이십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유복자 제 어머님이십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일어나보시지. 일어나 저 뒤로 좀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예. 제가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들 다 보이고 또 제 가슴에 담아서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또 내빈 소개와 더불어 노무현 재단 신회장님하고 마음공부 도반 김세아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꽃다발 받을만 하죠?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이 막 스스로 막 꽃다발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제가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곧 저자 인사말이 있을 때 그때 해주십시오. 신혜자 씨는 노무현 재단 남해 지회장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친구 정찬호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하나 전달해 주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저 때문에 남해로 기양을 한 지 11년 됐는데 저거 마음 공부를 한 것은 25년 정도 됐습니다. 제 도반입니다. 두 분한테 꼭 받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자 정현태님의 인사말이 있게 되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대에 오래 있는 것 같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 또 들어오는 요즘 뭐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다는데 책까지 사주셔서 더 고맙고 진심으로 고마운 것은 지난 10년 세월 동안 정현태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이렇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큰절을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사에서 잊지 못할 유배와 관련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추석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그 먼 땅을 자기의 제자이면서 통역관이었던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갔다 올 때마다 책을 사가지고 여러 차례 제주도로 그 책을 보내줍니다. 그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추석 김정희가 너무도 고마웠어. 나를 아는 척하면 어떤 놈에서는 관직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한테 그 책 선물을 해주는 자기 제자인 역관 이상적에게 보내준 선물이 바로 우리가 거의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선 시상, 우선 이 책을, 이 그림을 좀 보시게, 감상해 보시게. 세안연후의 지 송백지 후져라. 추운 겨울이 오고 난 여름에야 송백의 푸른을 알게 되겠네. 이렇게 글귀 한 줄과 그림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상적이는 이 그림을 들고 영경으로 가서 당시 옹방강 등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부 이것에 대한 감상문을 다 받아와서 또 추석에게 보내줍니다. 시대의 의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10년 세월 동안 보내준 변함없는 사랑이 저는 이렇게 깊고도 절절한 사랑으로 저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형벌 중에서 도모지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벌이 어떤 거냐? 기둥에다가 두 손을 뒤로해서 묶고 두 발도 묶고 그러면은 사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뭔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코와 입에다가 풀칠을 해서 한지를 바릅니다. 얼굴에 한지를 도색한다 해서 도모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풀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펄럭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죽는 형벌이 도모지 형벌. 우리말에 도무지 어쩔 수가 없다, 도대체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도무지가 도모지 형벌이었습니다. 10년 유배 생활 동안에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선거 투표도 하지 못하고 모든 공직에 진출되는 권한이 박탈되고 정당 가입조차 안 되고 선거비용 1억 이상을 토해내라고 저는 10년 동안 도모지 형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파란 장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란 장미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꽃마다 거기에 맞는 꽃말을 하나씩 붙이는데 그래서 파란 장미의 원래 꽃말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델핀이라고 하는 이 색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미꽃 안에는 그 색소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비꽃에 있는 파란 색깔을 수혈을 해가지고 장미가 파란 장미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장미의 지금 꽃말은 불가능이 아니고 불가능의 극복이 됐습니다. 4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신념을 꺾지 않았던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면 저 파란 장미는 어쩌면 이청현 때의 삶과 너무도 닮았구나. 그래서 파란 장미로 제가 이름을 붙이고 오늘 부활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도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라는 소리거든요. 예. 제가 유배문학관을 전국 최초로 분수로 있을 때 만들었는데
제가 유배를 당할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운명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배를 우리는 그래서 유배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유배의 그 고통을 문학적으로 성화시켜서 이 우리는 유배 문학이 남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유배 문학의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유배가 갔으면은 유배에서 풀리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해배라고 부릅니다. 유배의 시점에서 유배를 노래하고 유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배를 뛰어넘는 해배의 세상. 우리 남해로 유배온 장김구 선생은 김효 사화 때, 서포 김만중 선생은 김호 기사 황국 때, 축중 때 이렇게 유배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는 죽임 아니면 유배를 보내는 것을 보고는 조선의 선비들이 대각성을 해서 이러다가는 조선의 선비들 다 죽겠다. 이제는 서로 손을 잡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영종조 시대의 탕평의 정치입니다. 아마 하늘이 10년 정해한테 유배를 보낸 것은 그 유배의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대통합의 시대로 가라. 그런 문을 한번 열어봐라. 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축사가 있거든요. 근데 축사가 진짜 그 정현태 군수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축사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축사 시간은 좀 짧게, 간결하게, 강력하게 해주는 게 이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정원주 대동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동의 회원님들께 혼으로 쓴 파란 장미의 부활을 바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동의 만세, 대동세상 만세! 2025년 11월 24일 정현태 마음모음. 예,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이 참 잘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동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인면 참외만에 사는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동에 하면 대동농기계가 생각나고 대동세상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대동에는 대동세상과 글자는 같지만 뜻은 대부분 동지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농번기를 끝낸 주민들이 우리 남해에서는 옛날부터 썰이라고 있습니다. 모를 심을 때 논을 갈고 하는 썰이를 다 마치고 나면은 씻혀서 감긴다고 그러죠. 그래 놓고 나면은 그분들이 보통 한 논에 들어가면 큰 뱀이 들어가면 6마리, 7마리 소가 서잖아요. 그래서 그 썰이를 씻혀서 감길 때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뜻을 한번 다지기 위해서 제가 고인면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설의 지침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들 개인 호주면서 돈 내고 술 받고 이래서 모인 것이었는데 그 당시 검찰은 정현태 군수님을 포함한
19명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서 저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현태 군수님 오셔서 다시 할 말도 없고 고맙다는 인사만 말고 이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억울했죠. 선거가 11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모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지만 당시 검찰은 버젓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도 우리 돈으로 했고 박수를 친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부는 우리들의 소리를 시골 농사꾼의 소리로 취급하고 끝내 적게는 5년이나 10년간 국민권을 전환한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정현태 군수님은 10년 만기를 채우는 동안 사면 본권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현태 군수가 실력이 있고 두려워서는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 대동의 회원들은 벌써 2분이나 세상을 떠났지만 우린 한 사람도 변함없이 대동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현태 군수님이 다시 부활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그날을 꼭 다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동회 회원들은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우리 전 정군수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말 잘하고 똑똑하고 10년 동안 더 여물어진 정현태 군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 대동에 함께 국민 여러분을 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태 정 군수님,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한 구절 한다면 정현태 군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감사합니다. 네, 대동회 회장님 정말 감사하는 의미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 읽으면서 19명들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혹시나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19분 중에서 2분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17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정현태 군수님의 부활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부활될 것 같죠? 네. 네, 다음 축사는요, 장충남 군수님 지금 안 계시고요, 유경환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남의 군수 정현태 형님의 파란 장미의 부활 책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삼천포 집중 유세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대뜸 경환아 큰일 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복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내년 5월이 만기인데 왜 어찌 복권이 됐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집에 갔더니 투표 안내문이 와 있어서 선관위와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아니 홈페이지에 그 선거권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아니 이제 복권이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내년 5월이
만기인 줄 알았는데 올해 5월 15일이 만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학수 고대하고 있던 공민권 회복이 본인도 모르게 복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정말 눈물이 팡 돌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행님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옆에서 똑똑히 생생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공직에조차 맡을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또 얼마나 기대하고 속이 탔겠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유세장 저 멀리 늘 서가 계셨습니다. 그럼 내가 살짝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형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억수로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이러면서 억수로 부럽다. 이런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긴 10년간의 유배 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끝이 났으니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그렇게 기뻤는데 형님은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책은 그 긴 10년간 유배 생활의 기록입니다. 유배 생활 중에 바다의 노래라는 시집을 펴내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더니 이제는 또 그 유배 생활을 끝을 내면서 또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파란 장미의 부활.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이런 촌스러운 제목을 달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과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듣고 보니까 참 잘 어울리는 책 제목이다 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형님도 그렇게 또 특별히 또 세련된 스타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은 자신의 부활을 알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탄입니다. 그 빼앗긴 10년이 영양분 가득한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더 큰 거목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나무로 우뚝 서고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형님의 건성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건재명 남해기후행동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저 권재명이라고 합니다. 남해 기후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정현태 시인과 처음 만난 것은 한 15년쯤 전에 설천중학교에 근무할 때에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옛날에 지금의 그 8순 9순 되신 어르신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매를 붙들어서 그걸 훈련시켜서 꽁사냥도 하고 데리고 놀고 그랬던 풍속이 있어서 그걸 무형문화재로 복원해서 등록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가 군청에 방문을 해서 군수실에 바로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알고 보니 이 정시에는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에는 국가나 그 당사자나 의무로 발령을 내고 의무로 복무를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립사범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발령을 안 내고 아예 발령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미발령 교사입니다. 한 10년 지나서는 그 발령장이 나오기는 했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고생했던 내용하고 그 이전의 약간의 이력하고를 전부 포함해서 파란 장미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다고 하시기에 제가 파란 장미라 세상에 없는 꽃인데 왜 하필 파란색인지
혹시 민주당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세상에 없는 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강수돌 교수와 계시고 이춘 선생도 대단한 그 연설가이시라서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줄일까 봐서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찍으면 사범대학 출신이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지지 반대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근무 중에 또는 수업 중에 이런 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반대 의사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지지합니다만, 퇴근하고 나서는 자연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것을 지금 정시인께서는 그 일을 입법할 수 있도록 활동을 했다는 말 듣고 아하, 사범대학 나온 건 맞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내 선생 하는 것이 가장 부럽다, 현직 군수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직에 대한 애착,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점 찍어놓고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이 책 많이 읽혀서 저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독자에게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박수로 저자에게 출판에 대한 축하의 뜻을 보냅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현태의 부활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자리에 오면 의례적인 이런 인사말이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은 제가 참 다 이런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남해 출신으로 금년 9월 세계서해 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하신 밀물 최민년 서예가께서 파란 장미의 부활을 쓴 희호를 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아까 관객석에서 선생님께서 환한 얼굴로 축하하시는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열입니다. 전 군수 정현태 선생의 책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극복이란 이 단어가 불가능이란 속에서 태어나는 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파란 장미입니다. 근데 우리 정 군수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큰 뜻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장도에 오르려고 합니다. 제 마음으로 우리 정 군수님이 크게 성공하시는 그러한 부활이 됐으면 하고, 또 파란 장미를 영원히 간직하셔서 좋은 일만 내내 터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마당 들어가기 전에 저자의 친구이자 지리산 이원규 시인의 봉화가 오른다를 박항구님께서 낭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항구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환구입니다. 네, 정현태 정 군수님의 파란 장미의 부활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신앙도 하겠습니다. 봉화가 오른다. 지리산 시인 이원규 친구. 한 사나이가 10년 세월을 대성통곡했으니 남해 사천 하동 바다가 울고 지리산 천석들이 크나큰 종도 내내 한숨을 쉬었다. 서울대 입학에 출세는 고사하고 수배, 감호, 위장취업, 정교조, 멸치잡이, 택시 운전사. 아버지의 짧은 목숨과 어머니와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이 땅 이 나라에 지은 죄는 하나도 없으니 나의 갑장 친구 현태, 이름 그대로 남해의 빛나는 별, 사시남정기의 사시처럼 음모 누명으로 쫓겨났다가 10년 유배 끝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로 돌아왔다. 살다 보면 아무 죄도 없이 천둥벼락을 맞기도 하지만 대추나무 벽전목은 오히려 그 향기가 더하여 마침내 그대는 누구나 믿을 만한 인감도장이 아닌가. 삼태성이 점지한 현태, 흰나비에서 벌새로 더 작아질 줄도 아는 정현태. 그 10년 수행과 일평생의 내공 적공으로 한 사나이가 다시 큰 뜻을 품었으니 남해 푸른 바다에 거북선이 앞장서고 망운산, 와룡산, 지리산 봉우리에 봉화가 오른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자 정현태님과 강수돌 교수님과의 토크 시간이 이야기마당이 있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수돌 교수님 혼자서도 1시간 반을 다 강연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짧고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돌 교수님 어서 나와 주십시오. 전 너무 두 분이 거목이시라고 저는 소소한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하동에서 거주하시고 저희의 아주 제가 좋아하는 두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강수돌 교수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돌입니다. 우리 정현태 전 군수님은 저랑 비슷한 시절에 태어났고 제가 한 살 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대학을 제가 한 해 늦게 가는 바람에 동학년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단과대학은 달랐죠. 저는 좀 돈 되는 학과를 나왔고 우리 군수님은 돈 안 되는 학과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현태를 아는 한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기에 품었던 마음이 거의 변하지 않은 그런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 영혼의 친구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수돌 교수님께서 정말 서울대 나오신 분들처럼 성실하셔갖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돌 교수님이 그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파란 장미의 부활을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파란 장미 정현태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혹시 물어보자 나는 정현태 하면 혹시 저한테 정현태 하면 어울리는 꽃이 없는 무슨 꽃인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가 어울리죠? 저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 했을 때 딱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조금 더 네. 저는 이렇게 그 시골에서 가장 자주 흔하게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호박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호박꽃만큼 실용적인 꽃이 없는 거예요. 그 호박이 오래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파란 장미를 할 때 조금 약간 민망하지 않았나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활짝 피어가지고 이거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아주 편집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익숙해집니다. 점점. 네. 네, 저도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는 약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설명을 보고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빨간 장미가 너무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멍이 들은 장미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용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푸른 장미의 불가능함의 극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제작 글을 써주신 최민열 선생님 그분께서 이 책의 제목도 쓰시는 건 건가요?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이 안에 제자는 누가 썼는지 이렇게 저기 저 수가 알려주실 계신 수 있을 분이 것 같은데. 예, 발행이신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의 이름도 여기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뒤에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사모님께서 2008년도 하면은 사실은 우리 정현태 군수님이 이제 전 군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절에 전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도 있는데 오늘 전 군수와 전 이장이 톡을 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3-4번 하고 안 나가겠다 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4번째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아내와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어쩌면 좋노 이러고 있는데 아내분께서 아까운데 한 번 더 나가야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과 어느 정도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지 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어떻게 같이 이겨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여기 앉아있더만 도망가 버렸네. 있습니다. 어디 저기 있습니다. 성정양 씨, 저기 있네요. 그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분한테 마이크를 한번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예. 책임 전가의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예. 아니고 본인이 답을 해주시죠. 예, 결국은 선거가 어찌 3번으로만 끝나겠습니까, 그죠? 실패했을 경우에 당신이 어디까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선거병이 도져서 자기 집안도 망하고 처가도 망하고 정말 삼족이 망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된다는 염려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제 집사람의 성품이 선거라는 이런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격렬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고 칭찬뿐만 아니라 욕도 그만큼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문이나 조용히 사는 선생님 사모님으로서 했다면 참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분들 인생의 씨앗이 저 같은 척박한 땅에 떨어져서 일생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여보 제발 선거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노래하듯이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힘든 건 아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리고 내가 60이 넘어서까지 정치 길을 걸어봤는데 내가 이제 길을 바꿀 수도 없지 않느냐. 마지막 내가 꽃을 한번 피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손잡고 가자. 그랬더니만 그 뒤로는 선거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고 예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집사람은 제가 뭐 나가고 싶어 하면 이혼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은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어머니의 성경 필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책에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92쪽에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도 나오고 오늘 처음 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필사 중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 정연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어머님께서 제가 이렇게 10년 유배 생활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묵묵히 하루 4시간씩 가지고 성경 필사를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쓰셔서 당시 주교님으로부터 성경 필사 축복장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놈아, 내는 이 나이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네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당당히 걸어가라 라고 하는 어머님의 훈계요 따뜻한 격려로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 사진도 넣고 성경 필사하고 난 뒤에 어머니도 좋으셨는가 축복장 받았는데 거꾸로 들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앞면 사진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너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다 자기 몫이 있지 않느냐. 저 이름은 들불들을 봐라. 저들은 스스로 씨 뿌리지 않고 있어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이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될 대목은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의식주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서 해결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느껴졌어. 마침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잠깐만요. 이 책을 갖다가 저랑 오늘 강수도 교수님이랑 이제 전화로만 연락하고 이제 봤는데 강수도 교수님 많고 접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제 접혀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장은 10년의 수수께끼입니다. 2장은 정치적인 추방입니다. 3장은 정치적인 유배 생활이고 4장은 사회적인 능절, 5장은 새로운 개벽 사상. 이게 제가 외울 정도로 진짜로 이렇게 보여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틀리긴 했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네, 대체로 맞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꾸 틀린 걸 얘기하지 바른 걸 갖다가 고칠 기회가 있다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치적인 유배 중에서도 가족들의 유배 제일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가 제일 울렸구나. 그 송정양 그 3세판 이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필사도 그렇고 아이들의 고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이어주십시오. 네, 우리 어머니와 정연태 친구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대목이 우리 정연태 전 군수의 인품을 드러내는 대목이 너무 돋보여서 제가 조금 같이 읽고 싶습니다. 4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배경은 선거 3번째 출마해서 떨어지고 나서죠. 3번에 마지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선자, 경쟁 상대자의 이렇게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축하 꽃다발을 선물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0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선에 계신 모 의원님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정 후보 정말 고맙소. 우리 집사람이 정 후보가 들고 온 꽃다발을 받고서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신은 3번이나 떨어졌는데 당도 우리와 다른데 세상에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면서 다음 선거 때 우리 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정연태를 찍을 거라고 야단이요 그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2년 뒤 남해군수 보궐선거에서 62%의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되었다. 그때 알았다. 사람의 진정성은 이념도 정당의 벽도 다 녹인다는 것을. 역시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사람만이 희망임을 다시 또 뜨겁게 깨달을 수 있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때의 심정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 세 번 치르면서 이제 선거철이 난 거죠. 우리 저 박한도 선배님이랑 우리 정한호 선배님 다들 그때는 저하고 정당을 달리했던 분들인데 2008년 선거를 할 때부터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서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자리까지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진영 논리로만 가지고 하면은 세 번의 선거를 했는데 죽을 정도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도 제가 얻었던 것은 39.7%였습니다. 4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사람을 오로지 보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자라고 생각했고 또 첫 번째 그런 의미로서 축하도 정말 이 당을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마운 것은 제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유세를 하면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번 떨어져 피눈물을 흘리는 중에서도 꽃다발을 들고 당을 넘어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당을 넘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에게 표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만 62% 지금까지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멋집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말려서도 못 나가지만 정현태 전 군수와 인품이 달라서 마음에 안 드는 데 가서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못 할 것 같아요. 속으로 큰 박수 드리고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3쪽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파크 퍼머라는 교수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인용해야만 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한 분이 나오죠. 예, 우선 우리는 늘 이렇게 사회를 바꾸자라고 하면은 어제도 이제 우리 강수도 교수님하고 나부터 정치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늘 사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면은 세상이 확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끼어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훨씬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진전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퀘이크 교도입니다. 기독교 퀘이크 교도는 뭐냐면 무교회주의자죠. 함석헌 선생님이 퀘이크 교도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성경에서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것도 노예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양심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노예들이 제공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염색을 이렇게 하는데 나이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염색을 하는 노동들은 전부 다 고되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염색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20년 동안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존 퀘이크 교도가 20년 만에 이 존 울만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 의회에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 80년 전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끼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고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고 관심을 가지는 이 따뜻한 마음이 커지고 커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세상 전체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까 처음에 대동회 회장님께서 대동회 여러 다른 한자들과 글자들과 한자는 같지만 대법원 동지애로서 이 비통한 자들이 오히려 비통함에 파묻히지 않고 파란 장미의 부활처럼 분연히 일어서는 과정을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사회자 사회자의 정권으로 네. 약간의 네. 그 노래로 네.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 바꾸고 바꾸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네. 예, 노래도 약간 기도 약간 좀 쉬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노래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늦게 우리 진주에 계신 정현찬 전 청와대 네. 농어촌 농업 특별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뒤에 성현석 우리 전 도의원님, 지금은 진주 어리죠? 시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현석 위원장. 그 옆에는 한국민주운동동지회 경남 지부장 진홍근 우리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무렵에 우리 장충남 군수님이 축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장충남 군수님 축사하시고 우리 정현천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권정호 우리 전 교육감님이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렸더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노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노래. 박재강님께서 정연태님의 시로 작곡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비와 모든 배를 불태우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비 어두든 소나비 목마를 때 내리는 단비 내 마음속 피눈물 나게 하는 목마를 때 내리는 단비 내 마음속 피눈물 나게 내 마음속 피눈물 나게 하는 묵비, 희망 고문으로 시달렸을 때 정연태 군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모든 배를 불태우고.
네, 우리 울보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울보태라고. 하도 많이 우셔갖고. 자, 또 하시면서 또 울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 모든 배를 불태우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을 건너가 배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이제 기다리지도 한숨 짓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내 힘으로 장대한 다리를 만들어 넘실넘실 저강을 건널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서천호 등 정치인과 1373명을 사면 복권했다. 그러나 그 안에 정혜태는 없었다. 한숨 짓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내 힘으로 장대한 다리를 만들어 넘실넘실 저강을 건널 것이다. 이제 강을 건너가 배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오늘 강을 건너갈 모든 배를 불태워버렸다. 이제 기다리지도 한숨 짓지도 않겠다. 오직 내 힘으로, 오직 내 힘으로 장대한 다리를 만들어 넘실 저 강을 건너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재경 가수님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 남았거든요. 배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으니까 저는 배 이야기를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멸치배를 타신 적 있죠? 네. 예, 언제 타셨습니까? 2000년 첫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미정에 가서 멸치배를 네.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도 하셨나요? 네, 작년에 5월달부터 해가지고 사천에 가서 예. 택시. 지금은 돌아가신 그 홍세화 선생님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도 내고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멸치배의 경험과 택시 운전사의 경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 어떤 시사점을 얻었습니까? 요즘이 국민주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 첫 총선을 끝나고 난 뒤에 21%라는 득표를 해서 처음 나간 사람 치고는 제법 많이 얻었다고 늘 평가를 합니다. 그때 20% 이상 얻으면은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까 민심의 바다에 가서 겨우 손목만 적시고 있었구나. 이제 민심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주로 가서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일, 막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어장이 더 힘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멸치배를 탔습니다.
한여름에 갑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두르고 긴 장화를 신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멸치배를 들다가 잠시 쉰다고 걸어가는데 장화가 첨벙첨벙 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물이 들어왔을까? 그때 알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려서 이렇게 장화의 체미는 물이 들어온 것처럼 첨벙첨벙할 수 있구나.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잠시 하고 그만둘 텐데 이분들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생각이 미쳐지니까 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고 첫 휴가도 그래서 어민들과 함께 보냈고 매년 2번씩 배를 탔습니다. 여름에는 멸치배를, 겨울에는 물맥이나 대구어장 가서 그렇게 배를 탔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바다가 된다는 말을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모시고 나아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택시 운전사 이야기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책에 192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천남의 하동을 어떻게 개백할 것인가 와 관련한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강수들 교수님하고는 서울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자연적인 나이로는 저보다 한 살 많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하동으로 기항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공부 모임에서 지도 교수님으로 만났습니다. 학생이 교수님한테 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면서 진정한 영혼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으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완전히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약해서 국가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도 대전환, 평화도 대전환, 생태도 대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지금 남쪽을 해가지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부는데 시속 100km 이렇게 막 붑니다. 초속. 그러니까 나만 나는 게 없습니다. 워낙 피해가 크니까 보험회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보험지사를 둘 수가 없다.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당해도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작년에 금년에 산청 같은 데서도 엄청 물난리도 나고 막 피해도 오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에 3달 동안 산불이 나니까 모든 보험회사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회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철수하고 나면은 국가인들 언제 나갈까요? 기후위기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비비가 1년 예산의 30%인데 이 30%를 넘어가게 되면은 국가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전환에는 비가 산불이 그런 거 착한 사람은 살려주고 악한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야 진보 보수가 없다. 모두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거북선 함대가 싸울 때 진보 세력만 싸웠습니까? 아니면 보수 세력만 싸웠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정치 그만둬야 된다. 인류가 우리 공동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러면 모두가 오른쪽 왼쪽 눈을 동시에 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정치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그래서 대전환을 해야 되고 그 대전환을 사천남의 하동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빠르게 해보자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안 해서 말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책에는 마지막에 이 벌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새는 손톱 마디 하나 정도의 작은 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에 불이 나면은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뜨거워서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벌새는 가서 강가에 가서 이 날개에다가 물을 축이 와서 그 작은 날개짓으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벌새가 되어야 된다. 아니 나부터 벌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70억, 80억 되는 인류 모두가 이 벌새처럼 한다면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에 갇혀있는 이 엄혹한 분단의 현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 벌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벌새 이야기는 이 책에 227쪽에 나옵니다. 제가 나부터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마음하고 벌새의 마음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북토크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는 강수돌 교수님의 책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개벽사상에 보면 강수돌 교수님의 생태에 대한 나부터의 정치혁명이라는 책도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민주주의, 이거에 대한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영혼의 친구의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들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해는 진짜 변방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방자치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장충남 군수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정영태 전 군수님 출판 기념회 토크쇼까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정영태 전 군수님의 성원자이고 지지자이고 또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자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이춘 작가님 또 사회를 보신 분은 우리 청소년 출신으로서 19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으로 실형을 한 2년 8개월입니까? 예, 2년 8개월 동안 사신 분이고 또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옥바라지 겸 또 당시에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의 부모님들을 또 결속을 해서 당시에 큰 사회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마산에 계시면서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김명시 장군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출판회를 했습니까? 남해에서 한번 했죠. 예. 남해에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각별한 우리 남해가 낳은 큰 인재십니다.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내용들이 다 책에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정현태 전 군수님이 10년간의 불편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굉장히 원래 또 많은 지식과 경험과 경험이 있었지만은 10년 동안에 더욱더 독서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인생의 여행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젯밤에 책을 받아서 보니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또 훌륭한 인품을 또 능력을 갖추려면은 만권의 책을 읽고 또 만리를 여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데 지난 10년 기간이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는데 그분도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사체로 이제 오늘날까지 서도가 또 많은 문인들한테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분이 원래 잘 나가던 집안이지 않습니까? 성성장구하는 벼슬아치 집안인데 북경에 가서 벼슬길로 해서 화려한
국경행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 유배길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주사체로 완성을 했는데 우리 정군수님도 그런 지난 10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평상시에 연륜도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토크쇼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그 맥락의 일단을 보셨을 겁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그 책을 건네기로 10년 유배 생활의 결정체다 이렇게 그 책을 자평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군은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 정현태 군수님이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이제 행사는 막바지에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제 듣고 싶은 건정호 정 교육감님께서도 한마디 덕담을 해주시겠다 하시겠습니까?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민직선 초대 교육감, 경상북도 초대 교육감 건정호입니다. 우리 요 남해 국민들은 저를 10몇 년 전에 군민대회 체육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한마디 하고 우리 정현태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정현태 군수님은 여러 가지로 훌륭하고 뛰어난 점을 앞에 분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저와 개인적인 에피소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있었을 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수능 시험장 남의 애들이 진주 가서 시험 치면 평균 점수가 2점이 하락된다. 하루 종일 자야 하니까. 남해의 수능 시험장을 유치해 주십사. 교육감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겁니다. 저는 초도 순시에 남해 교육청보다도 제일 먼저 남해 군청에서 군의원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군수를 배알하고 저는 초도 순시에 갔지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그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법적으로 수험장의 앞, 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학교 학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지역에 700명 정도 수험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꼭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교육감님 같은 분을 제일 존경하고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립대학 총장 교육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와 같은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부총리는 안 해봤죠. 문교부 장관이 부총리 되니까 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 안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인태 군수님 제일 존경하고 제일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수험장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러고 가서 며칠 있으니 남해에 도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두 분하고 군수하고 합작으로 데모하러 온다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5대 예약을 해놓고 몇 월 며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군수 정인태 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움직여서 교육청에 오면은 되는 일도 나는 안 한다. 지금이라도 파기하면은 내가 쇠맛을 쓰더라도 만들어 보겠다. 내 말 믿겠습니까? 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단정 관광버스 파기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다행히 창선대교가 생겼어요. 창선대교가. 삼천포 학생들은 진주 와서 시험 치는 걸 싫어합니다. 떼를 냈죠. 창선대교를 통해서 삼천포 학생들이 남해 와서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은 맞춰져요. 그래서 남해 수거에 시험장을 개설해놓고 진주 시험장 붕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해에 시험장을 처음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해 남해 군민대회를 체육관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교육감 저를 초청합니다. 나도 한 일도 있고 초청하니까 밥이라 한 걸 얻어먹고 싶어서 왔지요. 왔는데 국민들이 가득 앉고 단상에 정현태 군수가 올라와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단상에 올라오니까 구두를 벗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명색이 고을원이 그 국민들 앞에 나한테 절을 했는데 내가 맞절을 안 하면은 예가 아니거든요. 나도 구두를 벗고 맞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현태 군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의리로 만났지요. 그 뒤에부터 현재까지 10몇 년이 안 됐습니까? 뭐. 2008년에 시작됐으니까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했느냐? 연락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굴이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진실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딱 포함합니다. 이놈은 사기꾼이다. 이놈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놈은 능력이 있다. 알 수 있지요. 우리 정현태 군수님은 국립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 보는 것. 그게 한입니다. 저를 제일 부러워하죠. 그러나 저와 앉으면은 밤새도록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현태 군수님의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래 촉망되고 장래가 장미꽃처럼 활짝 피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여기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현찬 청와대 농업업 특위위원장님 잠시 나오셔서 짧게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정현태 전 군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 군수하고 안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유비 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무실에 축하하러 큰 액자를 하나 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저는 그런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잘 챙기고 좋아하고 또 어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매일 집회 제가 트럭을 봤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일을 몸소하고 또 사천에서 택시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야 뭐 자기끼리 나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층 민중들의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정현태 전 군수를 좀 날개를 달아서 남해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투사하십니다. 농민운동에 아주 존경하는 대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속으로요. 제가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갖고 막 이 앉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데 이제 바로 이제 마지막 인사. 이 책을 멋있게 만들어준 출판사 대표님의 마지막 짧은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인생은 3세판에 이어서 10여 년 만에 다시 파란 장미의 부활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믿고 맡겨주신 정현태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파란 장미의 부활이라는 책 제목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란 장미의 부활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쓰기 시작하는 미래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제 이것으로 끝나고요. 저자님의 사인을 받으실 분들을 기다려주시고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태 하면 화이팅 합니다. 예. 화이팅! 다시 한번 정인태 화이팅! 자, 오늘 출연진들 오세요. 노래 부르신 분들, 출연진들, 송정양 씨, 사진 안 찍은 분들 이리 오세요. 각정아 씨. 제가 고생하셨으니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